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펩트론 준비를 해봤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래는 멈췄지만 이대로 지금 이제 4분 뒤면은 장이 마감되고요. 자 우리 펩트론은 제가 여러분들 기존에 이전에 유상증자는 왜 했으며 관리 종목 뭐 황금 낙하산 뭐 이런 거 문제 없고 상승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릴리와의 체결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거 내용에 대한 퍼즐을 잡는 영상을 이제 어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 정리 이렇게 좀 써놨어요. 요 썸네일이고 한번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을 해주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펩트론 관련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노보노와 릴리 이제 이 둘이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구도인데 암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애가 나타났다. 그래서 3파전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나요? 그죠? 얘네가 지금 신약 마리타이드라고 하는 삼상 그 약에 삼상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게 보이시죠? 체중 감량 시장 본격 진입. 이건 이제 예전부터 오래됐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 이런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게임 체인저다. 그죠? 뭐 다른 부분에서 쓰지만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문제가 없는가? 우리 릴리가 밀리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 장악력에서 페트론한테 당연히 엄청난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스케일업 10배나 해놨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되면 안 최악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암젠이 하고 있는 마리타이드라고 하는 약을 어떤 건지 좀 알아야겠죠.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얘네가 일단은 3월 17일 시작해가지고 27년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상반기에, 그죠? 상반기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릴리가 얘네는 이미 CDMO 위탁 개발 생산 그 기업을 16조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카탈란트라고 하는 기업인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얘네가 막 이제 뭐 해요. 근데 보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얘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스 에스컬레이션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약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구토를 하고요. 속이 메스꺼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살을 뺄 수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힘들면은 누가 이 약을 쓰겠습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건데 당연히 잘 안 쓴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부작용이 잘 안 나오게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저용량으로 이제 투여를 하고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용량까지 가는 건데 이제 이 목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아 그때부터 진짜로 살이 빠지는구나. 예, 이게 목표 양입니다. 양. 그 말은 즉슨 그 전에는 일단은 투입을 되게 저용량을 투입을 시켜서 몸이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적응을. 그러면은 당연히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는 건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예요? 안 좋겠죠, 사람들한테. 예. 안 찌른다라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처음에 되게 저용량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당연히 살이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점진적으로 양이 늘어나 효과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총 6개월이에요, 6개월. 맞고 또 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이라 이제 시간이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맞춘 다음에 양을 맞춘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몸이 적응을 했으니까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투약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살은 안 빠지고 너무 늦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을 우리 릴리 그리고 노브노디스크 얘네들은 이미 해봤습니다. 다 해봐서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못 버티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네 둘은 도스 에스컬레이션을 1에서 2개월 안에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2개월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노보노, 릴리 둘 다 우리 펩트론한테 왔던 거고요. 접근을 했던 거고요. 왜냐? 펩트론만이 이 서방형 제제만이 기존의 약물을 바꾸지 않으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바로 우리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죠. 약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사진만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총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수능도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만약에 내가 진통제를 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성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에 하루 맨날 맞았다. 그리고 이제 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다. 이런 걸 이제 다 보는 건데 보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은 게 맨날 맞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좀 좋았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은 어떨까가 되는 거겠죠. 한 달은. 그죠? 당연히 이 수능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 얘네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부작용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효과예요, 효과.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매일 투약을 해. 뭐요? 적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양을 많이 투약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노는 건데 이렇게 노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수능도도 점차 안 좋아지고 부작용까지 느끼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지 않겠죠. 이용을 하지 않겠죠. 다들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 다들. 근데 우리 펩트론 스마트 대포 얘가 이제 녹으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게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서 약간 가더라도 요렇게 천천히 한 달 동안 내 체내에서 천천히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암젠이 뭐 이렇게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 릴리 뭐 펩트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밀린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이제 여기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얘네 암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얘네가 있고 그 다음에 릴리 우리 펩트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제는 따로 하고 있고 노보노와 아센디스 이렇게 있는 건데 서로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이제 얘네 노보노, 아센디스 그리고 암젠의 마리타이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배양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릴리,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화학 합성 방식이에요. 화학 합성 방식. 그래서 이 세포 딱 이제 말만 들어도 세포 배양 방식이 엄청 복잡하고 비쌉니다. 생산 과정이 비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이제 펩트론과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합성 방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 팜테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요렇게 있는데 이게 불량률 이게 거의 없고 약을 뽑아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장점을 가져가면서 얘네들은 뭐 이제 말 그대로 세포를 배양해서 뽑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느리고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펩트론, 릴리 자 이제 일단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다 똑같긴 해요 이거는. "이렇게 내가 개발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을 CDMO 기업한테 CDMO 기업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위탁 개발 생산이죠. "얘네들한테 생산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차이가 분명하게 많이 벌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릴리 같은 경우에는 16조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CDMO 기업을 카탈란트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생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암젠 같은 경우에는 CDMO 기업을 이제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직접 짓겠다. 직접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칼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때 릴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위협은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릴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안 좋을 거 없으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펩트론도 릴리도 지금 이제 평가 계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 계약 이게 바로 기술 이전 계약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단계가 있어요. 이게 아직 단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 개발이고 네 번째가 바로 드디어 상용화 이렇게 될 건데 크게 봐야 네 가지지 이 안에서도 이제 자잘자잘한 단계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릴리도 그리고 페트론도 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약물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감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3월 2 일까지 채용 공고를 올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보기는 했지만 일단 오늘 뭐 그렇지 않겠지만 또 올라왔는지 좀 봐야겠죠. 3월 2일 날 채용 공고가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또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은 2024년 10월 28일 이제 이때부터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6월 달, 7월 달 그리고 8월 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게 있죠. 생산 스케일업 그리고 기술 이전 경험자, 영어 능력 보유자 이거를 10월 달부터 채용 공고를 올렸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명 뽑는지 몇 명 뽑는지 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뽑았는지 혹은 뽑아서 교육을 몇 명을 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뽑고 있는 건지 이건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기술 이전 경험자 그죠? 또 올라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2 일까지 한 번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봤을 때는 더 그죠? 더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은 이제 팀장이었고 리더 경험자 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팀장 이런 관리자 채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 관리 이제 스케일업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이전 이런 거 이거 관련된 사람을 채용하고 이제 교육시키고 인수인계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월 달은 좀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면은 그게 한 4 월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3월 2 일부터라고 치게 되면은 근데 이제 4월 달도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5 월부터 5월 이후 5 에서 6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좀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 그냥 매도해 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상황이 맞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트론을 '재료를 보고 매수를 했어.'라고 하면은요. 그 재료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 조만간 이때처럼 기대감으로 갈 거거든요. 기대감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많이 하고 누른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재료 소멸 이런 거 뜨면서 이거 먹어야 된단 말이죠. 중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얘네가 자리를 잘 안 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 있어.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더 모아가는, 예, 떨어질 때마다 감사하다고 모아가는, 뭐 다른 종목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대응이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힘도 좀 없었어요, 목소리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주 아픈 건 처음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에 습기를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켜고 잘 때마다 아파요. 몸살 감기가 자꾸 와요. 이게 찾아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게 전동식인지 뭐 하여튼 그건데 거리를 50cm 정도 띄워 놓고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분사되는 물은 수증기는 굉장히 온도가 차갑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엄청 춥더라고요.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유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호흡기에 안 좋죠. 그리고 세균. 예, 이거를 잘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 이 가습기를 쓸 때마다 아파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도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좀 공유를 드립니다. 혹시나 뭐 관리 잘 하시겠지만 저는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게 잘 안 챙겨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꼭 조심하셔 가지고 저처럼 어이없게 아픈 일은 없도록 하시고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많이 좀 피곤하고, 예, 감기가 걸리고 이런 게 좀 잦을 텐데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신 다음에 댓글에다가도 수고했다, 예, 감사하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